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사를 대표하는 스타 강사, 바로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각종 뉴스를 완전 도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 한국사 스타 강사들한테 한마디 직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역사 강사는 여러분,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특별한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 강사의 진짜 목적은 세속적 성공이나 부가 아니고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서 많은 국민들한테 바른 역사 지식, 역사관을 심어줘서 더 나은 대물을 만들겠다. 이러한 사명감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사 스타 강사들의 모습은 오직 돈벌이, 개인적인 성공에 집착하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역사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나라만 말아먹은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와 윤석열 정부가 결합하면서 끊임없는 역사 왜곡이 일어났고 민족적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다수 스타 강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죠.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려서 피해보기 싫다는 것인데, 이미 그분들은 상당한 세속적 성공과 여러분 부를 거머쥐었거든요. 우리 평범한 돈 없는 서민들하고 다릅니다. 거의 준연예인급으로 상당한 성공과 부를 거머쥐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몸을 차렸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바른 역사 강사, 그리고 역사 강사의 최선의 양심에 좀 투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강사로서 양심으로 돌아오시길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한길 씨, 한국사를 대표하는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이죠. 몇 손가락에 듭니다. 그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미, 징조가 보였었거든요. 자, 먼저 이분이 예전에 여러분 홍범도 장군 흉상, 그 이전 논란 문제 기억나십니까? 육군 산업교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전하겠다고 했죠. 바로 빨갱이 낙인에 찍은 겁니다. 저 사람 빨갱이니까 이 육사에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좀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 이런 논란이 되면서 엄청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받았었거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독립군 최고의 영웅입니다. 정말 최고의 영웅이에요.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공호동 전투와 청산리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승리의 주역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빨갱이 낙인을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이 예전에 소련 공산당에 잠깐 가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련 공산당 가입하셨어요. 근데 그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소련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야 이 독립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이걸 또 빨갱이로 낙인 찍어갖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저평가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후손도 없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1938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수의하다가 1943년에 쓸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소개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낙인이 찍혀 소련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소련 공산당 가입했죠. 옛날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 소개될 기회가 없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재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김자진 장군 이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예전에 불가피한 이유로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낙인 찍어서 저 사람 흉상을 옮기겠다. 이 정도 되면 생각에 있는 역사 강사라면 그건 절대 아니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일가를 가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 전한길 강사의 태도가 모호했거든요. 나도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얘기를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피해갑니다. 약간 비겁한 태도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다 쳐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바로 영화 건국전쟁 관련된 논란인데,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됐을 때 이 전한길 씨가 그 영화를 시청하고 올린 리뷰가 문제가 됩니다. 그 리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영화 괜찮은 영화다, 좋은 영화다, 감독의 노력과 열정이 돋보인다, 돈이 아깝지 않은 영화다, 안 보고는 말하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제 피가 거꾸로 솟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 영화 건국전쟁과 관련된 논란에 관련해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동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극우들의 악플 공세를 감수하고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는 정말 최악의 영화다, 역사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영화다, 저거하고 제가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승만의 얼마 되지 않는 공은 엄청 과대포장합니다. 극도로 미화해요. 이승만의 진짜 조그만 공은 극도로 미화하고, 이승만의 그 수많은 가오는 철저하게 축소하고 은폐했던 역사 왜곡 영화거든요. 따라서 이 영화를
평범한 국민들이 보게 되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승만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건국의 아버지였네? 구국의 영웅이었네? 이런 잘못된 역사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건데, 이분은 괜찮은 영화다.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어. 보고 나서 말을 해. 이러니까 제가 그때 이 사람은 정말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극우적 성향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에 세계로 교회로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80분간 예배 강연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거의 이승만 찬양 일식입니다. 거의 이승만 칭찬만 엄청 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죠. 왜 우리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승만 외교 독립운동론자 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제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일제와 싸우고 고문받고 굶어 죽고 있을 때 본인은 미국에서 편하게 한가롭게 외교 독립을 했습니다. 외교 독립 솔직히 그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미국에 사셨거든요. 그리고 현실성도 없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임시정부 말아먹고 탄핵당했잖아요. 임팩트입니다. 임시정부 말아먹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탄핵당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운동사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유는 어떻습니까? 제주 4.3 사건을 일으켜서 거의 3만 명의 양면을 학살한 학살자죠.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을 학살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양면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학살자입니다. 거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 뒤지지 않는 학살자입니다. 전범이네, 저는 제가 볼 때 전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랑 이 독재는 양립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헌법을 수없이 바꿨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발췌개헌, 4.4 5.1개헌, 완전히 불법적인 방법 다 동원했죠. 그리고 3.15 부정선거. 그러다 결국 4.19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5.16 군사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군사 권력을 탈취했고, 그 다음에 삼선개헌, 그 다음에 유신헌법, 이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깨하다가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였던 김재규한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보고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황당한 것이죠. 그리고 자꾸 이승만 보고 반공하거든요.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자유민주를 지켰다. 저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공했다는 사람이 한국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주위에 알리지 않고 혼자 야반 돌주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또 도망간 게 아닙니다. 다리 끊고 도망가요. 지 살겠다고. 국민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 다리도 끊습니다. 한강다리 끊었죠. 근데 그걸 너무 일찍 끊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극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유라이트에서는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 한강다리 폭파한 게 새벽 2시 반이거든요. 6월 27일 날. 근데 이때 이미 한강다리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경고하고 그분들도 대피시키고 터뜨려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한강다리에 도착한 거는 오전 10시거든요. 7시간 30분이라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성급하게 파괴시키는 바람에 한강다리에 매달렸던 수많은 피난민들, 최소 수백 명에서 1000명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딱 임진왜란때 선조를 굉장히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것은 이승만 같은 비겁한 도망자가 아니고 그때 정말 이름 없는 우리 국민들이 지켰습니다. 학도병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도 국가유공자 집안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러분처럼 서민인데 저희 할아버지 제가 얼굴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한국전쟁 때 참전하셔서 돌아가셨고 시신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요. 그냥 국립현충원 가면 유피만 있고 국가유공자 정서만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안에 그런 국가유공자가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진짜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은 적 없었던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나가서 청춘을 바쳤지. 그분들이 나라를 지켰지. 국민 내팽개치고 야반 도주했던 이승만이 무슨 방문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승만과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고 실제로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도 그들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했던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준하 열사님도 계시고 4.19나 5.18 때 민주 영령들도 계시고 뭐 이한일 박충철 열사도 계시고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연을 듣고 도대체 저 사람 정말 심각한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 저는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순국 선열들 그리고 호국 영령들 민주 여설들 때문이다.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지 이승만과 박정희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초도 없다. 근데 이 사람의 극우적인 성향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혼란이 선관위 때문에 초래됐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합니다. 거의 뭐 이제는 막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혼란이 누구 때문에 초래되는지 생각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권력력 때문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겠다. 바로 윤석열 일당과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 세력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바로 극우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 혼란의 주범이지 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나갔고 윤석열은 애국자다. 마치 순교자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스스로 희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고 이제는 완전히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극우 세력들이 사법부 건물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사법부가 공격받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얘네들이 자기들이 주군인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이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울 서부지법 건물 안에 난입해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 잡아서 죽이겠다 막 건물을 돌아다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내가 생각이 다르고 내 개인적인 분노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이 법원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그런데 그 폭도 맞거든요. 그리고 그 가담한 사람들은 엄발이 차야 됩니다. 폭도들이거든요. 근데 전한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폭도 아니다. 그 사람들 폭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법원을 공격했을까? 오히려 기성세대로 내가 그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 폭동과 폭도를 미워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끝까지 갔네. 이제 정말 최악이다. 한국사를 대표했던 스타 강사 중에 한 명이던 전한길 씨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이제 구독자는 폭증합니다. 이제 그분들 굉장히 신났거든요. 저 민주진영에 황현필 씨가 있다면 우리한테도 전한길이 있다. 자, 우리의 스피커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이 보수 극우들이 완전히 구독해주고 원래는 구독자가 한 50만 명대였는데 70만 명,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박 난 거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극우 세력 완전 극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세력들이 지원 속에서 뭐 유튜브가 얼마큼 잘 되고 강연을 얼마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한길 씨한테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얼마큼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이제 한국사 강사로서 역사 강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저버렸다. 당신은 한국사를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앞으로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스타 강사들한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같은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많은 돈과 세속적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아까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연 잘릴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뭘 그렇게 몸을 사리는지 역사 강사라면 이 정도 현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역사가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왜 제대로 저 윤석열 정부와 뉴라이트와 국어를 비판하지 않는지 정말 당신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 이 전한길 씨 논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런 사람들이 많았죠. 저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애국자라고 합니다. 저 전한길 씨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다. 나는 역사적 팩트만 말한다. 항상 본인이 했던 말인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강연과 행보를 보면 극우적 성향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극우적 성향이 지금 폭발해버렸다. 뭐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까? 확실히 극우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궤변 듣고 싶지도 않고 한국사 강사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래도 제가 뭐 스타 강사도 아니고 유명 강사도 아닌데도 이렇게 저희 열정과 진심을 믿어주시고 저희 바른길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보 같은 길이잖아요.
괜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바른 역사를 알린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만 먹고 그냥 혼자서 힘든 길, 고생을 자초하고 혼자서 매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저도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뭐 바른사고 뭐 다 필요 없고 바른사는 돈은 안 되고 힘만 들거든요. 바른사점을 그냥 저 사람들처럼 대다수 스타 강사들처럼 그냥 있는 역사적 지식만 알리고 그냥 입 닫고 그냥 열심히 살면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 걸까? 저도 가끔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느냐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순국 선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고 싶다. 저는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 강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 진실만을 추구했던 바른 역사 강사, 양심 있는 강사로 남고 싶다. 그 신념이 저를 이 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할지 몰라.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혼자서 유튜브 찍고 혼자서 유튜브 편집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뭐 근데 저는 그냥 이 길을 일단은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적 신념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제 역사적 신념을 목에 칼이 들어온데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는 이만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가 살고 싶어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신념을 저버린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요. 오래 못 삽니다. 정말 찰나 같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얼마큼 양심 있게, 진실되게, 보람되게 살았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정말 힘들어서 뭐 한국사 때려치고 유튜브 때려쳐도 역사적 신념을 포기하고 저렇게 배신자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튼 지금 뭐 저도 굉장히 뭐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엄청난 앞에 공세도 받고 정말 엄청난 회방 압력 그리고 뭐 사례부터 받지만 신경은 별로 안 씁니다. 왜냐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어디를 가나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만 믿고 일단 저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사가 항상 순탄하게 발전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어서 역사도 한 발 한 발 진보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고 또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